2026년 전략 그런 거 없다. 난 솔직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당연히 안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돈 써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야. 95% 안 해. 미친 거라고. 미친 짓이야. 가게 오픈하자마자 3개월 만에 매출 1억 달성했어. 현 시점 만이 장사가 잘 되는 유일한 정답이거든. 어떡하지? 아, 피디님. 네. 저 진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저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거 시스템 맞추려면 네. 대표님, 왜? 대표님 그 9개월 전에 올린 영상 기억하세요? 아니 9개월 전에 영상 올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 있잖아요. 상위 1% 강사 천재들만 하는 마케팅 방. 알지. 알아. 왜? 저희 조회수가 22만 회가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네. 근데 당연해. 전략 좋은 거 알려줘. 그래서 그런데 저희 26년 맞이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마케팅 전략 하나 더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알려주면 뭐 해줄 건데? 제가 야근할게요. 오케이. 너가 그런다. 오케이. 약속 지켜라. 일단 시대가 많이 변했어. 그 전에는 이 마케팅이라는 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온라인 시장 급격하게 막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장사에 대한 본질을 쫓기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 뭔가 집착하기 시작했거든. 특히 네이버 플레이스지.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했고 사람들이 열광했어. 왜냐면은 막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되면 어떻게 됐어? 매출이 많이 올랐죠. 그치? 막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막 2,000만 원, 많게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막 매출 상승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키려고 뭐 했어? 뭐 불법 프로그램이다, 리워드다 하면서 많은 식당들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막 도전하고 시도했단 말이야. 물론 우리도 뭐 불법 프로그램은 하진 않았지만 리워드 작업 등을 하긴 했어. 현재도 약간은 하고 있고. 네. 이걸 알아야 돼. 그때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노리던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도 상위 노출을 노렸을까? 아니면 장사가 안 되는 식당들이 상위 노출을 노렸을까? 장사가 안 되는 식당? 당연히 진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켜가지고 매출 올리려는 거야. 근데 애초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아예 생각이 없었다고. 장사가 안 되던 식당들이 상위 노출되고 그럼 검색하는 사람들은 또 그곳으로 가니까 안 되던 식당들은 네이버로 인해서 그쪽으로 손님이 가고 잘 되던 식당들은 원래 그냥 잘 되던 대로 잘 되는 거였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손님이 분산됐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거야.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 네이버가 뭐 리워드나 작업 등 아예 이제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그런 뭐 작업으로는 상위 노출되는 게 애초에 이제 어려워졌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원래 장사가 잘 되던 식당들이 상위 노출이 되기 시작해. 왜 그런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은 트래픽이 모이잖아. 원래 장사가 잘 됐으니까 오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그 손님들이 뭐기에 예약을 하려고 하든 전화를 하려고 하든 그 플레이스에 접속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비율이 많아지고 리워드 작업 등은 이제 원래 안 되던 식당들은 그게 먹히지 않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 그 전에는 분산이 됐었거든. 지금은 양극화가 되고 있어. 잘 되던 식당들이 상위 노출까지 되니까 더 잘 되고 안 되던 식당들은 그런 상위 노출이나 그런 게 이제는 먹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계속 더 안 되고 있고 물론 경기 문제나 다른 문제도 있어. 나는 지금 마케팅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네. 거기다 이제 네이버가 뭘 해? AI 기반으로 개인형 맞춤 노출을 시켜줄 거라 그래. 개인형 맞춤 노출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지금 네이버는 검색하면은 뭐 순위가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게 아니라 내가 검색할 때랑 너가 검색할 때랑 다르게 나오는 거야. 내 특성에, 너 특성에 맞게 그걸 보여준다는 거지. 실제로 지금 현재 네이버가 강릉 맛집, 잠실 맛집 등 일부 키워드에서 이걸 A/B 테스트 중이야. 그래서 실제로 다르게 나와. 이제 뭐냐면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누가 1등이 되냐는 시대는 끝났어. 누구한테 노출될 거냐 시대로 바뀌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노출될 거냐가 이 플레이스의 정말 인기도를 볼 거 아니야. 네. 지금 AI 기술이 미쳤는데 리워드 하나 못 잡냐고. 잡을 수 있다고. 진짜 잘 되는 식당 그거를 AI가 끌고 와서 맞춤형으로 보여주겠다 이건데 그러면은 우리 2026년부터는 막 온라인 마케팅 잘하는 방법 이런 걸 배워야 될까 아니면은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될까? 장사가 잘 되는 방법. 이게 당연한 거야. 이제 우리는 온라인 마케팅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진짜 본질적인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야. 장사가 잘 되는 방법은 뭘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정답을 안 하려고 그래.
뭐예요? 브랜딩이야. 현 시점 브랜딩만이 장사가 잘 되는 유일한 정답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브랜딩 하니까 왜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냐면은 브랜딩은 뭐 프랜차이즈가 하는 거거나 막 기업이 하는 거거나 나같이 이제 작은 식당들은 그런 브랜딩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원래 사업이라는 거는 진짜 조그만 문방구 있지. 네. 학교 앞 문방구. 네. 그것도 브랜딩이야. 브랜딩 없는 사업은 없어. 근데 그 브랜딩을 누가 좀 더 잘하냐의 차이고 무조건 브랜딩은 들어가. 어떤 사업이든. 그냥 시장 골목에서 막 30년째 국밥 팔고 있는 욕쟁이 할머니 이런 것도 다 브랜딩이거든. 그럼 그 할머니가 브랜딩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 할머니는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 그쵸.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브랜딩이 되는 식당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걸 공부해서 내가 잘 만드는 식당이 있고 근데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식당들 어떻게 돼? 이거를 다른 상권 가서도 똑같이 이걸 오픈하거든. 근데 안 돼 거기서는. 근데 여기선 돼. 근데 그 이유를 몰라. 이걸 정확히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여기랑 거기랑 좀 다르게 갔을 거야. 상권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먹겠으니까 저기서도 먹힐 거야 생각하고 똑같이 그거를 차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 브랜딩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진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이것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방향성 정하기, 두 번째 일치시키기, 세 번째 반복하기, 네 번째 대비 주기, 다섯 번째 매력 어필하기, 여섯 번째 판매 전략 구성하기. 이 6가지만 하면 돼. 근데 이것만 해내면은 장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식당 칼국수집 알지? 네. 거기 아예 상권 망했었어. 아예 상권 망했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그래서 거기 있던 식당들도 다 폐업했거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칼국수집이 있어. 근데 그 칼국수집은 지금 손님들이 11시에 오픈런해서 오후 3시면은 재료 소진으로 마감해. 4시간 만에요? 이게 브랜딩의 힘이야. 망한 상권에서도 사는 게. 이게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야. 근데 또 나와는 관계없는 거라 생각하고 이걸 당연히 안 배우려고 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20대 사장님이 나한테 이거를 배우고 가게 오픈하자마자 3개월 만에 매출 1억 달성했어. 60대인 이제 어떤 사장님도 나한테 이걸 배워가지고 매출이 막 줄고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매출 다시 2천만 원 상승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고 내가 적용하면은 되는 건데 이걸 배우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간단하게 알려줄게. 네. 여기 방향성을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당은 방향성이 원래 2가지밖에 없어. 내가 얘기하는 게 있거든 자주. 목적 선택 경쟁. 메뉴 선택 경쟁. 그지 맞아. 이렇게 식당은 이 2가지 방향성밖에 없어. 네. 목적 선택 경쟁과 메뉴 선택 경쟁의 차이가 뭐였어? 목적 선택은 목적이 먼저 나오고 메뉴가 뒤에 나오는 거였고 메뉴 선택은 메뉴가 먼저 나오고 목적이 뒤에 나오는 거였어. 보시는 분들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정확히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봐봐. 이 목적이 먼저 나오냐 메뉴가 먼저 나오냐는 되게 큰 차이야. 네. 목적이 먼저 나온다는 거는 이거거든. 뭐 똑같은 삼겹살을 먹더라도 아 오늘 데이트할까? 아 데이트하는데 뭐 먹지? 아 삼겹살 먹어야겠다. 이런 경우야. 이 데이트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삼겹살을 먼저 볼까 분위기를 먼저 볼까? 분위기죠. 분위기를 먼저 봐. 자 반대로 아씨 배고프다 왜 이렇게 삼겹살 땡기냐? 삼겹살 먹으러 가야겠다. 먹으러 가는 김에 걔한테 데이트하자 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삼겹살부터 볼까 분위기를 먼저 볼까? 삼겹살을 먼저 보겠죠. 삼겹살을 먼저 봐. 이 2가지 차이가 엄청 큰 차이야. 만약에 어떤 부부가 집을 보러 간다고 가정해볼게. 근데 집을 보러 갔는데 남자는 뭐부터 봐? 거실부터 봐. 아니면 작은 방부터 봐. 근데 여자는 뭐부터 봐? 여자는 주방부터 아니면 화장실, 세탁실 이런 거부터 본단 말이야. 그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가서 보이는 게 달라. 여기서 만약에 여자는 자기가 주방을 먼저 볼 생각으로 갔는데 거실이 되게 이뻐. 주방은 약간 좀 초라해. 남자는 만족스러울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여자는 그 거실을 보고 주방을 보잖아? 주방이 되게 없어 보여. 그러면은 그 여자는 그 집을 선택하지 않겠지. 이게 똑같은 거야 식당도. 내가 메뉴를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은 메뉴 먼저 보이고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은 그 분위기부터 보여. 네. 이 2가지 방향성을 정해야 돼. 내가 만약에 목적 선택 경쟁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메뉴도 좀 다양해야 돼. 근데 만약에 메뉴 선택으로 경쟁으로 갈 거다? 분위기는 진짜 모던해야 돼. 그리고 메뉴도 줄여야 돼. 줄여서 전문성을 보여줘야 돼. 이 2가지를 모두 다 하려는 식당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거야.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메뉴도 다양성 주고 이렇게 하는 식당들이 많단 말이야. 애초에 잘못된 거라는 거지. 2개 다 방향성을 잡고 가도 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예요? 프랜차이즈. 아,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들은 2가지 방향성을 다 잡고 가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은 프랜차이즈는 매장 1개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아니잖아. 매장 20개, 30개, 50개, 100개 많은 가맹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 브랜드를 인식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2가지를 함께 가도 괜찮아. 쓰는 마케팅 비용도 다르지. 가맹점 한 100개 넘어가면은 한 달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3천만 원에서 1억이야. 만약에 작은 식당이 한 달에 이 정도 비용 쓸 수 있어?
없죠. 그리고 매장 한 개로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둘 중 하나만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애초에 이 방향성에서 틀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보고 모방하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다. 개인 브랜드와 프랜차이즈는 다르다. 이 방향성을 내가 정확히 정하는 게 원래 우선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일치를 시킨다는 거거든. 이 일치시킨다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해줄게. 어느 상권이든 타겟이 달라. 상권도 다 다르고. 나는 음식을 자극적인 걸 좋아해. 너는 어떤 거 좋아해? 저는 담백한 걸 좋아하죠. 너는 담백한 거 좋아하지? 그러면은 어떤 식당을 갔는데 나는 되게 맛있어, 자극적이어서. 네. 그럼 너는 그게 막 짜고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반대로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게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 너는 맛있는데 나는 뭔가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판단해가지고 그 상권에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해서 그 타겟에 맞춰서 맛을 정하는 게 일치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야. 일치를 시키는 게 좀 여러 가지 있어. 10가지 정도는 좀 일치를 시켜야 돼. 근데 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내 요리가 누구한테 맛있을 수가 있는데 누구한테 맛이 없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 요리가 그 상권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봐야 된다고. 안 맞아? 그럼 바꿔야 돼, 맛을. 이런 거부터 하는 것도 다 브랜딩이고, 반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네에서 10평짜리 그냥 식당 하나 차렸어. 그것도 스타트업이야. 그러면은 내 브랜드를 결국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어요. 이러면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까?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 한 가지가 굉장히 맛있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을. 그러면은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기는 뭐 파스타가 맛있는 집이라고 그때서야 인식을 해. 근데 우리 파스타 맛있어요, 스테이크 맛있어요, 피자 맛있어요 이러면은 안 된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이 반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말하면은 인지적 서비스라는 게 있어. 인지적 서비스라는 게 식당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서비스야. 물리적 서비스는 음식으로 하는 서비스고, 이 인지적 서비스를 지금 사람들이 다 안 해. 난 솔직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지금 태블릿 오더가 있단 말이야. 네. 태블릿 오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메뉴판을 거의 다 없앴어. 그냥 막 시키게 해. 그쵸. 미친 거라고. 미친 짓이야. 왜요? 아까 말했듯이 개인 브랜드야. 네. 스타트업이야. 손님들은 우리 식당에 뭐가 맛있는지 몰라. 어떤 조합이 좋은지 모른다고. 네. 거기에 붙여놔도 몰라. 사람이 가서 말해줘야 돼. 메뉴판 주면서 저희 매장 처음이시냐? 저희는 이게 맛있고 이 조합이 좋습니다. 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당연히 안 하고 있어 지금 사람들이. 야, 여기서 내가 태블릿 오더가 없애라는 게 아니야. 태블릿 오더의 용도는 지금 손님들이 주문하기 편하고 우리 식당에 동선도 많이 줄여줘. 그거에 대해서 되게 편리한 도구야. 네. 근데 그 도구로 내 브랜드를 인식시키는 게 어렵다고. 내가 직접 말해줘야 된다고. 손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말해주고 주문은 태블릿 오더로 해주세요. 끝이야. 동선도 안 꼬이고 손님들한테 인식도 시킬 수 있는 거야. 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애 맛있게 먹는 방법 있잖아. 그 식당들에 막 붙여놔. 근데 맛있게 먹는 방법 붙여놓고 그렇게 먹고 있는지 신경도 안 써. 체크를 안 한다고. 왜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은. 체크했다가 그렇게 안 먹고 있으면 손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드셔보셔라 말하든가, 아니면 메뉴 줄 때 한번 설명해주고 맛있게 먹는 방법 있으니 참고하라 또 말해주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 진짜로 내가 엄청 많이 돌아야 되잖아 식당을. 네. 진짜 한 100군데 가잖아? 한 5군데만 이렇게 해. 95%는 안 해. 그럼 딱 뭔지 알아? 하는 곳들은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안 하는 곳은 장사가 안 되고 있어.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계속 말해주고 온라인 마케팅을 해도 우리가 뭐가 맛있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든 뭐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게 세 번째라고. 네 번째, 대비를 주는 게 뭐야? 사실 대비를 안 줘도 잘 돼. 대비는 줘야 되는 건 좀 경쟁이 심한 경우 대비를 줘야 되거든. 어떤 대비요? 차별화를 준다는 거야. 요즘 숙성고기가 되게 많아. 맞아요. 다 숙성고기야. 근데 어떤 A 상권이 있어. 네. 근데 이 A 상권에는 숙성고깃집이 없어. 네. 근데 한 식당이 숙성고깃집을 한대. 그럼 그 식당은 잘 돼. 괜찮아. 근데 어느 상권 갔는데 한 고깃집이 10개 있어. 근데 10개 식당 다 숙성고기래. 잘 되겠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별화를 주는 거야. 이걸 잘한 브랜드가 있는데 목구멍이란 브랜드가 있어. 목구멍 알죠? 거기가 뭐라 했어?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이랬지. 근데 여기서 고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 아니다, 고기는 숙성에 따라 뭐 마이야르 뭐 반응에 따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안 중요하다고. 그거는 요리사 마인드지 장사 마인드가 아니라고. 내가 컨설팅했던 어떤 식당도 거기가 이제 숙성고깃집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어? 우리는 김치 맛집이 고기도 구워드립니다라고 했어. 그래서 고깃집인데 아예 김치로 잡아버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장사가 지금 잘 돼 안 돼? 지금 대박 났잖아. 그런 식으로 대비를 주는 거야. 아까 말했던 방향성 정하고 일치하고 반복하고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필수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장사는 어느 정도 잘 된다고.
왜? 안 하는 식당이 90%가 넘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우리가 매력을 어필하는 거야. 내가 방금 김치 맛집에 고기도 구워드린다라고 했어. 네, 근데 우리가 김치가 그럼 여기 매장의 주인공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 김치를 잘라서 제공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 매력이라는 건 딱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럼 김치를 내가 포기째 줘야 된다 했어. 그래야지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더 기억에 남아. 그러면 이게 재방문을 만들어. 그 다음에 판매 전략 구상하는 거야. 그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 올린 것도 그 중식집 내가 컨설팅 해준 것도 거기도 판매 전략 하나 짜가지고 매출 오른 거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지? 네. 거기 어떤 판매 전략 짰어? 마중 메뉴를 만들고 앵커링 전략을 썼어. 앵커링 전략부터 얘기하면은 영화관이나 막 애플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지. 세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중간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게 만드는 방법이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앵커링 전략은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인 거지 손님을 오게 하는 전략은 아니야. 마중 메뉴를 만들어야 돼. 뭐냐면 영화관에서의 마중 메뉴는 영화야.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팝콘을 팔지. 팝콘을 파는데 사람들이 작은 것만 주문하는 거야. 이것보다 그 위에를 주문해야지 우리 수익성이 높아져. 그래서 중간 걸 만들고 대짜리도 하나 만들어. 그래서 SM 라지가 만들어진 거고, 얘는 뭔가 좀 손해같고 얘는 좀 과하고 하니까 중간 거를 시키게 만드는 전략인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영화라는 마중 메뉴가 있었지. 애플은 어떻게 됐어? 아이폰 하나만 판매를 했어. 근데 지금은 아이폰 프로부터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졌지. 뭐 기가수도 이렇게 나눠졌고, 옛날엔 안 그랬다고. 아이폰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그 세 가지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아이폰이 처음부터 이 세 가지로 만들었으면은 잘 안 됐다. 마중 메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내가 거기서 할 때 짜장면 3,000원에 판매했어. 거기는 상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권이었어. 근데 3,000원에 판매하고 짬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중간 짬뽕이 잘 팔리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판매 전략 하나로 여기가 기존에는 원가율이 거기가 한 47%가 넘었거든. 거기다가 마케팅 비용에 400만 원씩 사용하고, 그런데도 장사가 막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판매 전략 하나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 매출이 3,000만 원까지 상승하고 마케팅 비용 사용 안 해. 현수막만 걸어놨어. 이게 상권에 따라 또 전략이 바뀌어져. 다른 데는 또 다른 전략 써야 돼. 그게 또 번화가 상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먹혀.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장사를 하는 곳이 있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장사하는 곳이 있어. 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 격차가 엄청 클 것 같은데요. 답은 하나야. 배워야 돼. 옛날처럼 돈 써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야. 배워야 돼. 온라인 마케팅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써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노력은 진짜 다 누구나 해. 막 16시간, 18시간 일하는 사장님들 많아. 맞아요. 노력이라는 거는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야. 어떤 노력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배우는데 절대 돈 안 아껴. 내가 진짜 이거 배우는데 환산하면 한 3억은 쓴 것 같아. 안 되시는 분들이 간판에는 300만 원, 500만 원, 뭐 인테리어 비용에는 1억씩 쓰면서 배우는 비용에는 50만 원, 100만 원도 아껴. 아니다, 이젠 진짜 배움만이 살 길이다. 2026년부터는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결국에 이 양극화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움밖에 없다. 남이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2026년 전략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알려줬으니까 야근해야 된다. 오늘 야근 잘하고. 근데 대표님 그거 농담이었는데 안 돼, 야근해야 돼.